자, 어제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 네. 참, 광복절 참사라고 할 만한, 네, 그런 내용들의 말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죠. 네. 이게 뭐 이재명 대표는 눈을 감아버리셨고, 오죽하면 나중에 경축사를 하러 오신 친구 아빠, 종찬이 형도, 야, 국가가 우선이야! 라고 하는, 쓴소리를 하셨는데요. 일단, 뭔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국민이 빡 도는지,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친 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들에게 불복해선 안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심하다, 한심해. 갑자기 공산당이 됐어요. 네, 빨갱이가 막 다시 등장하면서 아니, 광복절을 색깔론이 오고 있어.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를 하다가 미국한테 핵미사일 쳐맞고 나간 날이잖아. 거기에 공산당이 왜 나와 도대체? 몰라. 왜 그냥 나와? 무조건 공산당은 때려잡아야 돼. 근데 저는 가장 그 큰 문제의식을 봐야 될 것이, 네. 이 이명박 때 등장했던 광복절이 아닌 건국일, 건국절로 이거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노골적인 시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광복절이나 건국절 새로 시작한 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이 가장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제국이 생겼잖아요.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대한제국. 대한제국으로 이제 일제 병탄이 됐단 말이야. 강제 병합이 됐단 말이야. 도장 한번 찍은 이완영이 혼자 욕을 다 처먹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불법적인 문서지를 통해 갖고 이걸 헤쳐먹은 애들은 일본하고 그러니까 왕은 아무 상관없어. 왕이 황제로 있는 나라에 대신들이 도장을 훔쳐다가 그것도 가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도장을 훔쳐다가 그거를 갖다가 팔아먹은 게 회사를 전부 상무들이 갖다 팔아먹었는데 그냥 그 회사가 넘어가서 못 찾고 있는 기간이 36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되찾으면서 이제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 민주공화정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쭉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게 과거부터 단절됐던 우리 고유의 조선 이후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선언이 그거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일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1919년 이때부터 그 기틀을 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에도 등록되어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위헌 발언이지, 위헌적 이걸 발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탕했던 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정당한 말하자면 합의를 봤다는 거지. 네. 대한제국하고 정당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니네들의 외교권과 주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우린 니들한테 어떠한 잘못도 없어. 강제로 점거하지 않았다. 그렇지. 네가 나한테 니들이 나라를 나한테 맡긴 건데 그 과정 중에 조금 생활이 좀 힘들었다든지 일부 백성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고의가 아닌 거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 막 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갑자기 최근에 당했던 배임 횡령이 생각이 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준 적이 없는데 지가 권한을 가져갔다 그래갖고 나라를 개판을 만들고 결국은 그 나라를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갖다가 들이미는 거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인간이. 심지어 일본은 사과도 안 했고요. 일본 사과관 관련 언급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 했어 또. 대통령이랑 작자가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했는데 일본은 무슨
파트너래잖아. 아니, 일본 때문에 30년 고통받았던 야, 데서 진짜. 이제 해방이 돼서 골 때린다 어? 진짜. 광복을 찾았다니까. 뭐 복을 되찾았다, 빛나는 복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기념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그 가해자를 넣고 아유 좋은 사람이야.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때 공동의 이익을 그때 추구하는 우리를 가치. 좀 때렸지만 아유 그건 그때 우리가 개라도 없었어 봐. 그냥 망했지. 그건 잘한 거였고 지금도 우리한테는 일본밖에 없다니까. 아니 이거를 광복절에 할 얘기냐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처맞고 들어왔는데 그 때린 가해 학생을 옹호하면서 야 친구인데 너 걔가 너 사랑해서 너 인간대라고 때려준 거 아니야? 친구가 네가 사랑해 맞을 줘야지. 짓을 했어. 네가. 그게 아빠냐? 정말? 그게 부모야? 사버려야지 진짜. 어쨌든 또 뭐 어이없는 말이 되게 많은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누구예요 이게? 이게 있으면 빨리 쳐넣으라고. 그게 니네들 친일파잖아. 아, 난 진짜. 이 윤석열이 원래 생각이 없잖아요. 이거 연설문을 지가 썼을 리도 없잖아. 어차피 발이니까. 최은주님이 룬도 좀 맞자. 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대라고 온 국민이 한 10대씩 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호스 때릴 사람도 없고 뭐. 예. 아유, 아버지가 못 드신 호스. 우리가 우리가 국민이, 대신 들어야죠. 우리 국민이, 예, 저는 겨울에 정말 징박아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꽁꽁한 호수로. 일단 이런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머릿속에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래서 그거 유튜버들 있는지 몰라도. 이거를 쓰고 있는 청와대 연설 비서관을 비롯한 김태효를 비롯한 이 새끼들은 사실상 외무성 문서를 갖다 베껴갖고 쓴 거라니까 내용을. 이거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해도 한국에서 했다 그러면 욕 처먹을 소리예요. 이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누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나 철저한 자본주의다. 누가 공산주의 체제를 좋아해? 나는 배금주의자야. 도대체? 공산주의 싫어. 아니 이 연설문을 딱 지문으로 내놓고 진짜. 위 연설은 어느 장소에서 나온 연설일까요? 라고 보기를 주는 거죠. 아니지. 누가 했을까요? 1번 히틀러, 2번 스탈린, 3번 김일성, 4번 윤석열. 네, 옛날에 뭐 이런 비슷한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유시민 장관인가?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넘게 100분 토론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유시민 장관이 당시에는 뭐였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북 좀 하지 말라고. 길거리에 누가 김일성 만세하면 사람들이 와 이럴 줄 아냐고. 아이고 좀 모자란. 이렇게 그게 10년도 넘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대통령이나 사실 2023년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말을. 그게 참 웃기죠, 사실. 이 대한민국의 광복절 경축사를 친일 매국노가 한다는 게. 그럼 맞아. 그거 이게 자체가. 친일 매국노를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그 얘기는 없고 일본은 파트너래. 아이고. 그 친일 매국노를 대통령으로 뽑는 이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지 부끄러운 않아요?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기막힌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대한민국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1%쯤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30%쯤 넉넉하게 잡으면 친일파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70%의 정상적인 국민은요, 공산당도 싫어하지만 친일파도 싫어해요. 근데 내가 친일파다. 내 욕하려면 해봐. 나는 이 얘기를 나를 좋아할 수 있는 30%를 위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어. 이런 대바라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친일파들아 다 들고 일어나라. 이게 우리의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기어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저도 찬성합니다. 싸대기 날려버리지. 오 그러세요. 너도 친일파시군요. 라고 냅둘 국민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이런 무모한 연설을 하더라고. 이 정도 되면 같이 죽자는 얘기지. 이 정도 되면 반역죄 아니야?
응?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겨레 뭐라고 했냐? 시민사회 허위 선동을 정치권이 재확산하고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로 보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현. 아니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관계자 씨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관계자 씨가 네. 궁금해요. 이 그래서, 예전에는 국짐이 있을 때는 가짜 뉴스 생성이 저렇게 이루어진 게 맞아요. 국짐이 먼저 생성을 해가지고 네. 극수골주의 사상에 빠진 정치권 국짐이 먼저 생산을 해가지고 언론이 이거를 퍼뜨려가지고 이게 보도되는 거 가짜 뉴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정치권이 이런 얘기를 만들려고 해도요. 아무 언론도 특히나 민주당의 말을 받아 써주질 않아. 맞아. 안 받았어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국가 세력이 뭐냐 요거에 대한 말입니다. 시민사회 허위선동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본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나라 살리겠다고 윤석열 물러나라, 정치 똑바로 해라, 김건희 특검해라고 말하면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짐이 국가야? 그럼 이 와중에 실질적인 대통령 김건희 도대체 뭐를 했는 거야? 왜 광복절 기념식에 가서 오전인데 졸고 자빠졌어? 뭐 어쩌라제님 영상을 네. 보면 진짜 졸았어. 이건 어쩔 아재님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방금 누가 태극기 옆에서 누가 인사를 하죠? 할머니 같은 사람이 인사를 하시고 이 인사를 받죠. 아, 대통령한테는 인사 안 한 것 같아. 요게 이 가면은 거의 조는 듯한 모습의 김건희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국기에 대한 경의하면서 졸기는 되게 힘든데 서 있는데 거기. 네, 저 정도면 이제 졸리기 시작한 거죠. 네, 눈이 밤새 가물가물. 뭘 했을까요? 네. 앉아 있을 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위기가 찾아올 때 헐. 어머. 옆에서 깨워줍니다. 네. 헐. 카메라도 한번 보고요. 찍혔나? 찍고 있나? 또 잠깐 보고. 생각했었다고 그럴까? 뭐 이러면서 네. 카메라 신경을 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 물론 뭐 졸 수 있겠죠. 안 돼. 졸면 얼마나- 어떡해. 얼마나 국가 행사에. 바쁘시겠어요, 경무에. 예? 밤 되면 출시 중 해야지. 낮에는 정사 돌봐야지. 네? 총선 준비도 하셔야 되고. 술 안 좋아하신다니까. 네. 아니, 이게 차려는 줘야 되잖아. 저 새끼가, 지가 차려 먹을 놈도 아니잖아. 누구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수발드느라고 또는 정치하시느라고 바쁜 건 알겠는데, 이런 와중에 졸고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따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종찬 씨가 이게 멘토라고 하죠. 정치적 멘토라고 하고, 이종찬 씨 아들하고 지금, 둘이 아주 그냥 죽고 못 사는, 절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빠 친구지. 친한 친구 아빠인데, 아빠 친구가 친구 아빠인데, 친구 아빠도 지금 빡쳐가지고. 빡이 돈 거예요.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경 면전에서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해도 못 알아들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를 거야. 뭐냐면 정부는 없어도 나라는 있다. 그러니까 임시로 정부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건국절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우들은. 그러면 우리가 일제 침략 당한 것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아니고 정부는 살짝 없었지만 나라는 그래도 계속 이게 있었다. 나라 자체가. 대한민국 이 땅에 한반도가 없어졌던 적이 있어요? 백성들이 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는 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쓸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간판이 없었을 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대한민국 내지는 대한제국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 백성들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으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일본 사람인 거야? 한 번 일본에 먹힌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영원히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근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래요, 성렬이가. 근데 면전에서 뭐 이렇게 일침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아이고 참.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우리 친구 아버지 정찬이 삼촌은 애인이 없어도 그러니까 정부가 없어도 불륜 애인이 없어도 여자친구 이름이 나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